여러분들 왜 그 어렸을 때 꼬마들 그 비눗방울 놀이 하죠? 뭐 요런 거 요렇게 돼서 비눗물에 담궜다가 훅 이렇게 여러분들 날리면 여기에 있는 막이 떨어지면서 비눗방울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비눗방울은 사실은 그 비눗방울 막에 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액체의 표면 장력의 크기, 그것이 비눗방울의 반지름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이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떤 것들은 비눗방울 크게 만들어지고 어떤 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네, 다 그런 이제 이유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다가 요런 기구를 만들었어요. 철사로 이렇게 디귿자로 구부려 놓고 요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요 철사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비눗물 같은데 이렇게 담궜어요. 그럼 이렇게 막이 생기죠. 그럼 얘를 이렇게 끌어당겨요. 예, 어느 정도 이렇게 가다가 끊어지긴 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당겨지잖아요. 그 상태를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를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봅니다. 이거 철사죠. F라는 힘으로 이렇게 당기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철사 이렇게 반으로 딱 자르면 여러분들 이쪽 면 두 개의 막이 이렇게 있잖아요. 예, 이게 리퀴드 필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력이 이렇게 작용할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는 전부 힘의 평형. 여러분들 그 정력학부터 전부 힘의 평형, 이퀄리브리엄이라고 하는 힘의 평형 상태로부터 모든 걸 해석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요 지금 철사, 무빙 와이어의 여러분들 프리바디 다이어그램이죠. 그럼 여러분들 뭐 힘의 방향은 요 X축 방향만 있으니까요. F, 그죠? 마이너스 2배 시그마 S에 여러분들 시그마 S라고 하는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당이니까요. 길이를 곱해줘야 되죠. 길이라고 하는 건 여기죠. 요 길이. 그죠? B라고 하는 길이. B라고 하는 길이에다가 시그마 S를 곱하면 이쪽에 땡기는 장력에 의한 힘이 나오고요. 그게 두 개잖아요. 그래서 여기 두 개의 B의 시그마 서브 S가 F와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그마 서브 S를 보면 이게 이제 표면 장력인데 2B분의 F라고 하는 요거는 길이고 요거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단위가 뉴턴 퍼 미터로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표면 장력을 우리가 1로 보면 여러분들 요거 F라는 힘을 가해서 얘가 델타 X만큼 이쪽으로 당겨졌으니까 이만큼 2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스에다 디스턴스를 곱한 거죠. F에 델타 X를 곱한 거예요. F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2B의 시그마 S였죠, 여기서.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2B의 델타 X가 뭐예요? 이게 단면적입니다. 그죠? 길이에다가 이쪽 길이 방향 길이에다가 축 방향 길이 곱하면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면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나눠줘 보니까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 1이더라.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표면 장력은 단위 길이에 대한 힘,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이 물방울이요. 물방울. 이게 droplet이라고 합니다. droplet. droplet. 또는 공기방울, 에어버블. 자, 여러분들 비교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소프트 버블인데요. 여러분들 비눗방울이에요. 여러분들 비눗방울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안에는 공기가 차 있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이 형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막은 이 두 개 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안쪽 면, 바깥 면. 그죠? 안쪽 면과 바깥 면. 그러나 이 드랍렛, 물방울 같은 경우는 전체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면이 한 개입니다. 그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방울은 전체가 물로 쌓여 있으니까 이 표면은 한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반을 잘랐을 때 힘의 평형 상태를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물방울 안에 압력이 압력이 델타 P라고 하는 압력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미치는 힘은 요 단면적 파이 R 제곱의 압력을 곱한 거잖아요. 요것과 여기 여러분들 그 표면에서의 이 장력에 의한 힘이 평형 상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둘레 길이가 2파이 R에 시그마 서브 S 한 게 이쪽 방향으로 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물방울의 압력이 요 단면적에 미치는 힘이 물방울을 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평형 상태를 이루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파이 R 제곱의 델타 P. 이거는 이제 물방울 드랍 내실 때, 드랍 내실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소프 버블처럼 비눗방울일 때는 여러분들 안쪽에도 막이 하나 있고 바깥쪽에도 막이 하나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가 공기니까요. 그죠? 그래서 2파이 R의 시그마 서브 S에다가 두 개를 곱한 겁니다. 바깥 원둘레, 안쪽 원둘레. 그 다음에 이 압력에 의한 힘은 똑같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물방울의 압력, 압력은 압력 차죠. 이 압력 차로 얘기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여기 인사이드의 압력과 아웃사이드의 압력의 차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바깥의 압력과 이 공기방울 안의 압력이요. 이게 이제 바로 뭐냐면 R분의 2 시그마 S로 이렇게 표현되죠.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 그런데 비눗방울일 때는 여러분들 여기 이제 막이 두 개가 되니까요. 여기가 두 배가 돼서 4 시그마 S가 됩니다. 그래서 버블일 때 안쪽 압력에 대한 바깥쪽 압력의 차는 R분의 4배 시그마 S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 같은 델타 P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시그마 S에 따라서 R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 압력차와 어떻게 됩니까? 비례 관계에 있고 요거는 반비례 관계가 있고 표면 장력과는 비례 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물질에 따라서 어떤 물질이냐, 즉 이 표면 장력의 크기가 얼마인 물질이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R이 얼마나 이 버블의 그 반경을 이룰 것인가가 결정되는 겁니다. 이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더블렛 드랍넷과 액적과 이 버블, 소프 버블일 때 힘의 평형식으로부터 여러분들 압력 차와 반지름과 표면 장력의 관계 이걸 이렇게 유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 서페이스 텐션은 물질에 따라 다르고요. 온도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이게 물이에요. 물의 표면 장력은 약 0도실 때 0.076 뉴턴 퍼 미터가 됩니다. 그런데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장력이 작아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표면 장력이 작아져요. 여러분들 뭐 글리세린, 이게 엔진 오일, 수은은 굉장히 크죠. 표면 장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때요? 수은 여러분들 이렇게 흘려보면 진짜 굉장히 단단한 방울이 돼서 이렇게 굴러가죠. 근데 수은은 여러분들 이게 중금속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면 상당히 몸에 해롭다고 그러죠. 그래서 수은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학교 때 이 수은을 갖고 뭔가 실험을 했던 경험이 있어서 수은을 이렇게 바닥에다가 놓으면 이렇게 구 모양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굴러다니는 걸 봤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이제 수은을 갖고 실험을 잘 안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굉장히 중금속으로서 몸에 들어간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물질의 표면 장력 이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 이제 표면 장력이라고 하는 현상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액체가 이 고체와 만났을 때, 그리고 특히나 이 관경이 작은데 이런 액체를 담궈 놨을 때는
모세관 현상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모세관 현상이요. 모세관이라는 것은 뭐 아주 작은 관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게 모세관 효과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 한 4m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유리 대롱입니다. 예, 그죠? 예, 여기에 이제 어떤 물에다가 이걸 세워 놓으면 뭐 어떤 압력을 주지 않았어요. 여기도 대기압, 여기도 대기압인데 이만큼 올린 거예요. 이 액체가 끌어올라갔죠. 그죠? 예, 물 같은 걸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요철면을 만들게 되고요. 아까 얘기한 머큐리, 얘는 표면 장력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이런 거 위에로 볼록한 요런 그 요철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이 체온을 잴 때 안에 하얀 요 하는 모세관이 있는 체온계가 있잖아요. 걔는 수은입니다. 수은. 네, 여러분들 병원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여러분들 체온 잴 때 요즘은 뭐 디지털로 뭐 이렇게 그냥 숫자가 나타나지만 옛날에는 전부 그랬죠. 그다음에 기온을 잴 때도 여러분들 어땠어요? 빨간 모세관이 이렇게 형성돼서 여러분들 그 뭐 초등학교 때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기상 관측함 뭐 이런 게 학교에 있고 풍향계가 있고 온도계, 습도계 막 이렇게 있었죠. 예, 그런데 재는 거 보면 되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온도계요. 거기는 알코올이 들어있는 그런 겁니다. 그 걔는 이렇게 형성하고요, 이렇게 네, 여기처럼 얘는 이렇게 형성해요. 그 이유가 이제 있는데 이게 이제 전부 여기 모세관 그 뭡니까 표면 장력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관 효과란 뭐냐? 액체 속에 삽입된 소구경관 내에서의 액체 상승 또는 하강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얘는 어떤 뭐 다른 어떤 압력에 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벽과 이 액체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끌어올려지든지 또는 끌어내려지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관은 아주 좁은 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굉장히 키가 큰 나무 있잖아요. 밑에 이제 뿌리에서 물을 빨아들였는데 그놈이 그 높은 데 있는 그 잎새아기까지 물이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게 다 이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아,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요철면 여기죠. 이건 이제 자유표면이라고 하는데 이 액체와 그 공기가 이렇게 만나 있는 요 표면이죠. 이걸 자유표면이라고 하는데 이 요철을 만든다는 거. 이때 이제 여러분들 보면 이 접촉각이라고 합니다. 접촉각은 이 모세관의 벽이죠. 벽과 이루는 각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여기가 모세관과 이루는 접촉각으로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90도보다 적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는 것이고요. 90도보다 크면 위로 볼록하면서 끌어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예. 그래서 이거 먼저 보고 갑시다.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것을 웨팅 프로이드다. 젖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거꾸로 위로 볼록한 거를 젖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물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여기 접촉각이 90도보다 작잖아요. 이렇게 자유표면을 만들었어요. 여기도 여러분들 대기압이고 여기도 대기압인데 이렇게 끌고 올라간 겁니다.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여기 표면 장력에 의해서 올라간 거예요. H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게 이제 뭐 온도계다 그러면 사실 요 H요. H만 여기 이제 눈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도 이만큼 오차가 있는 겁니다. 실제는 여기야 되는데 여기까지 간 거예요. 이게 오차예요. 오차. 여러분들 순으로 하면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 압력에 해당되는 것보다 원래는 여기야 되는데요. 그냥 더 내려가 있는 것이죠. H가 0보다 작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상승한 높이는 사실은 우리가 뭔가를 잴 때 여러분들 나중에 요런 액주계가 어디에 쓰이냐면 압력을 측정할 때 쓰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압력이 높으면 얘 물줄기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높이를 재서 우리가 압력계로 씁니다. 그걸 액주계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 실제 압력보다 모세관 현상 때문에 이만큼 더 올라가든지 이만큼 더 내려가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여기에 눈금이 있는데요. 요만큼은 실제 우리가 측정한 압력보다 그냥 에라로 오차로 더 크게 나타나는 거니까 요만큼을 빼줘서 읽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액주계로 쓸 때는 이 높이는 이따도 이제 유도하겠지만 요 반경, 이 모세관의 반경에 따라서 반경이 작아지면 많이 모세관에 의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오차를 없애기 위해서 좀 큰 관, 여기 이렇게 작지 않은 큰 관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나중에 여러분들 3장에 가면 액주계 배우게 되는데요. 그때 나옵니다. 모세관 현상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 적어도 한 뭐 2cm 정도의 직경을 가져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을 나중에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얼마큼 끌어당길 것이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자, 이게 이제 모세관이고요. 요만큼 올라갔다고 보면 이건 뭐예요? 지금 요게 이제 모세관에 의한 요 표면이죠. 여기에 이제 장력이 작용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여기에 장력이 작용하고 요게 이제 접촉각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Y 방향의 힘의 평형 이게 이제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뭔가 문제를 여러분들 해석할 때는 이렇게 프리 바디 다이어그램 하나를 명확하게 그려놓으면 쉽죠. 자, Y 방향의 힘 아래로 향한 건 요 부피가 갖는 무게고요. 그거와 뭐가 평형을 이루어요? 여기 시그마 서브 S라고 하는 세타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힘이야 되니까 여러분들 힘의 평형입니다. 힘이니까 길이를 곱해줘야 되죠. 요 원둘레 2파이 R을 곱해줘야 힘이죠. 요거에 코사인 세타 한 것이 W와 같아야 되는 것이죠.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해석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 요게 이제 조금 그럴 것 같아서 하나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요게 식입니다. 요거 프리바디 다이어그램 이렇게 그리시고요. Y 방향 요게 이제 Y 방향입니다. Y 방향에 대한 힘의 평형식 서메이션 F sub Y는 0. 자, 요거의 코사인 성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파이 R 시그마 S의 코사인 파이는 파이 마이너스 W죠. W는 뭐예요? 로에다가 요 최적을 곱하면 되죠? 최적은 뭘까요? 파이 R 제곱. 그렇죠? 요게 이제 반지름이 R이니까 파이 R 제곱에 H 곱한 게 요렇게 끌어올려진 최적이니까 거기다가 로를 곱하면 되죠. 그 다음에 G를 곱하면 웨이트가 되죠. 그래서 로지 파이 R 제곱에 H 요게 W입니다. 이거는 0이어야 된다. 이게 식입니다. 여러분들 요거 하나 요걸 보면서 써주시면 되겠죠. 아마 우리 책에는 요게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는 완전하게 쓰지는 않았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힘의 평형식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연습 문제나 뭐 레포트 할 때 항상 이렇게 프리바디 다이아그램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힘의 평형식 써서 요거 이제 우리가 H에 대해서 표현하고 싶은 거잖아요. 얼만큼 올라갈 것이냐? H 이쪽 항을 일리 옮긴 다음에 로지 파이 R 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죠. 그래서 H를 보면 로지 R분의 2배 시그마 서브 S의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요 높이는 R에 반비례합니다. R이 크면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어떤 측정 장치로 쓸 때는 이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승 높이 또는 하강 높이가 에라가 되니까 이게 작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R이 커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서브 S가 큰 물질은 더 많이 끌어올리거나 더 많이 끌어내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 뭐 외우시면 좋고요. 외우기 어려우면 지금 요렇게 하나 그려가지고 요렇게 유도해서 만들어 쓰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반경과 밀도에 반비례한다고 하는 거. 반경과 여기 밀도, 로드 아래에 있죠.
요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여보세요?